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두 번째 방송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꼭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네요. 매주 월요일은 리얼미터의 그 여론조사가 나오죠. 정치에 대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한국갤럽이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됐고, 뭐라고 할까, 좀 상대적으로는 중립적이다. 권력으로부터. 네.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는 한국갤럽 이외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 신뢰받는, 그리고 규모도 크고, 그리고 돈을 많이 투입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1000명한테 안 물어보고 10,000명한테 물어보면 더 정확해지지. 5천만 명한테 물어보면 정확해지지. 전수조사하면. 그러나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과학을 통해서 입증된 그 이론에 따라서, 입증된 이론이란입니다. 이론에 따라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 표본 설계만 잘 하면 한 1000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도, 물론 1000명의 답변을 만들려면은 한 10,000명한테 물어봐야 되죠. 응답률이 뭐 10% 미만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표본 설계를 잘 하고 질문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하면 그 국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가급적 진실에 가깝게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항상 주목을 하는 거죠. 그게 쓸데없어 하면 뭐하러 여론조사를 발표합니까? 그리고 왜 거기에 신경을 쓰냐고. 우리가 여태까지 또 수십 년간 대한민국 또 이렇게 정치 역사에서 여론조사가 결국은 크게 추세적으로 보면은 맞더라라는 우리 경험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뭐 통계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네. 그때그때 틀리는 에러는 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멀리서 한 10년, 20년을 보면 결국은 여론조사를 신경 안 쓰는 윤석열이, 나는 전광판 안 본다. 그것도 매일 신경 쓰면서, 그런 거짓말하는 윤석열이 적골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중에 가장 그래도 영향이 있는 이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은 우리가 추세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를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 근데 일관되게 나오는 추세가 있습니다. 네. 한국갤럽은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나옵니다. 이재명 찬성 반대가 거의 더블. 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찬성도 거의 더블로 나옵니다. 네. 그것만 보면 6월달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이미 결정난 거예요. 추세적으로. 이 뭐 바뀔 게 없어. 네. 이재명 대통령 찬성한다가 대략 한 지금 대충 보면 한 53%에서 좀 고정되어 있는 느낌. 저 사람 싫어, 반대한다. 이거는 거의 20% 차이 납니다. 반대한다는 한 25% 정도에서 고정되어 있는 추세. 네, 18%에서 20% 차이면 국정 운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한국갤럽만 보면 그런 거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거의 더블로 계속 나옵니다. 민주당이 한 40%면 국민의힘이 약 20%대 2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격차로 보면은 이재명 찬성 반대의 격차는 한 5에서 20 정도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거의 20%가 꾸준히 이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앞서가는 격차, 민주당이 앞서가는 격차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민주당이 대통령한테 말빨이 있는 거지. 뭐 당신 덕 보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실력이야. 정청래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국민의힘에 대한 격차가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막 60대 30 이렇게 막 왕창 인기가 많은데 뭐 당은 뭐 한 10% 앞서간다. 이러면은 그건 대통령의 그 업적도 민주당이 못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지지. 청와대가 힘이 세지죠. 근데 현재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한국갤럽을 보면 국민의힘은 끝난 거야. 그냥 20%야. 민주당은 항상 40%. 20% 가지고는 뭐 정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거는 어렵죠. 이렇게 따블 격차가 나서는. 20%는 있을 수 있는데 따블이 계속 유지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선거에서. 그럼 참패는 명백한 거예요. 6월 3일 지방선거는. 대통령도 저렇게 인기가 좋고. 그런데 이것은 그 방식이 뭐냐. 한국갤럽은 전통적으로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예. 근데 이것의 한계는 뭐냐? 특히 이제 집권 초반기, 지금처럼 그 혁명적 어떤 그런 혁명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전 정권 윤석열이는 뭐 사형 무기징역 이런 판국이 됐고 이제 거의 혁명 정부가 들어서 이런 분위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작 때 그랬습니다. 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거의 또 혁명 정부가 들어선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무조건 문재인 재인이 마음대로 해. 뭐 사회 분위기가 여론조사는 또 뭐 민주당, 문재인 정권하고 국민의힘 쪽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뭐 지금하고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격차라는 게. 그러나 그 당시의 어떤 사회 분위기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인 유리한 민주당 또는 이 민주진보 진영에게 유리한 압도적인 어떤 그런 힘, 소위 모든 사회 각 분야가 그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헤게모니가 다 민주당, 민주진영, 진보진영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소위 그 이태리 그 공산당 당수였던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시한 진지전론, 헤게모니론, 과 같이. 이건 제가 한번 뭐 옛날에 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때 분위기는 제가 정확하게 느낌이 그 당시에가 훨씬 더 민주 진보 진영의 힘이 셌습니다. 강력했어요. 보수냐 이런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눈치 보는 진짜 무슨 인민민주주의 뭐 잡혀가는 뭐 북한 그런 느낌, 뭐 중국 문화대혁명 그런 느낌 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사형 무기징역을 받고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게이트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예. 박근혜야 딱 껴놓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단돈 1원도 먹은 게 없어 진짜로. 제가 그 재판을 박근혜 최순실 관련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재판을 7년간 했기 때문에 저도 뭐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 내용을. 뭐 나쁜 짓을 하고 잘못했지만 최순실이 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사건도 아니야 그건. 그런데 그때 민주진보 진영이 가졌던 카리스마나 헤게모니는 엄청나게 셌거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윤석열 김건희가 저렇게 5천년 역사의 최악질의 범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추락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근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갖는 그런 헤게모니는 약하다. 제가 느끼기에 천작에 약하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당연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문재인 그런 과정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국민들의 내심의 의사라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양쪽 극좌 15, 극우 15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간에 있는 좀 중도 합리, 이병철 TV 사이다를 시청할 자격이 있는 분들.
뭐 시청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분들. 이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이재명 민주당 힘을 실어줬다가는 나라가 또 개판된다. 문재인 정권 개판 만들었잖아. 정치적으로 윤석열 악마를 만들었고 조국이하고 조국 민정수석. 당신도 할 말이 없어 이 양반아. 경제는 부동산 폭등 개판 만들었잖아. 그게 너무 두렵거든. 중도가 보면. 이재명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못해. 청와대나 행정부나 그 인물 각각의 내용도 그렇고 지금 뭐 출범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당에서는 그냥 공천 뇌물 막 연일 그냥 게이트가 터지고 있고 대통령은 뭐 행정부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허구한 날 그냥 막 사건 사고 세계 정세는 훨씬 더 엄중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은 거의 더블로 앞서가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는 게 매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직접 전화 면접이 아니고 ARS입니다. 기계음으로 하는 건데 이 리얼미터는 최근 한 2개월 이상 보면 꾸준히 역시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추세냐? 굉장히 이게 놀랍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찬성이 20% 이상이 아니고 10% 정도 이상입니다. 한국갤럽하고 확 달라요, 분위기가. 그런데 정당 지지율로 오면은 더 심해. 민주당이 물론 앞서가지만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5%, 어제 발표된 거에는 3%로 좁혀졌습니다. 거의 오차범위입니다, 오차범위. 오차범위의 0.1%를 뭐 벗어나도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오차범위가 뭐 보니까 3.1%던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게 3.2%, 0.1%, 오차범위 바뀌다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5% 정도 이내로 좁혀져 있다. 거의 붙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개딸들은 그거 가짜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야.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어게인들은 한국갤럽 가짜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과학적으로 정확하냐 하는 거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 통계학은 그냥 자연과학이야. 뉴턴 물리학이야 그냥.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일단 이렇게 격차가 크게 그렇지만 꾸준히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유지가 추세적으로. 그 왜 그러냐?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이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게 분명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압도적으로 격차를 벌이다가 역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격차가 5 내지 10%가 붙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두 번째, 한국갤럽은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 전화 면접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집권 초반기잖아요. 1년도 안 지났잖아요. 기세등등하거든. 이 승리한 쪽이.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뭐 사형 무기에 내란 국가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어떤 보수층 한 30% 조금 넓게 또 뭐 진보도 한 30% 이렇게 본다면 그런 이 보수 이런 쪽 또 중도층도 상당 부분이 답변을 안 합니다. 아니 짜증나. 윤석열이가 당선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거꾸로 벌어졌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답변 안 하는 그 무응답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한국갤럽 보면은 민주당 지지 두 번째가 무당층입니다. 무당층. 나는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그리고 무답변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직접 전화로 물어보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이 싫어 이런 말을 하기가 겁이 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정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든요. 변호사 이러면 법도 잘 알고 안 그럴 것 같죠. 변호사들 제일 겁이 많아. 공무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판검사들 제일 겁이 많아. 예, 뭐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비겁하지 한편으로.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일반 국민들 겁을 내지. 아니, 저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대놓고 비판하면 괜찮습니까? 내가 잡혀가서 뭐 고문이라도 당할 줄 그게 걱정이 된다 이거야.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에 주눅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강하죠. 왜? 나라가 작고 인구가 작으니까 국가 권력이 셉니다. 중앙 집권적인.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집권 초반기에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그 집권층에 대한 반대 여론조사 의사표시를 잘 안 하려고 한다. 또 겁이 나서 또는 짜증나서 꼴도 보기 싫어서. 예. 그래서 무당층이라는 응답이 한국갤럽 전화 면접에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항상 25% 이상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뭐 격차가 많이 높게 나온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2배 정도 앞서 나가는 걸로 나온다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6월달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드러날 투표로 드러날 국민의 진정한 의사와는 상당히 바이어스가 있는 것이다. 좌편향돼 있다 이런 거지. 현재 집권층 유리하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는 것이죠. 거꾸로 이제 리얼미터는 ARS거든요. ARS는 기계음이니까 좀 그런 두려움이 없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답 안 하고 나는 무당층이야 하든 중도 보수 내지는 이 보수 쪽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하는 거지. 예, 억눌려 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우편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적극적인 응답률이 높고 우편향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예.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거의 오차 범위 내로 따라붙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애시당초. 네. 그런데 한 5%의 격차로 많이 따라붙었다. 따라붙는 추세는 맞겠지만 이 숫자는 좀 우편향돼 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고, 그렇다면 변호사님, 그러면 과학적으로 정확한 어떤 현재 국민의 의사를 좀 알 수 있는 과학적 무슨 방법은 없느냐? 당연히 있지. 예, 그래서 통계학을 공부를 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가 막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냅둬. 뭐 어쩔 거야. 네. 그래서 경제를 분석하는 게 다 경제 통계학, 계량 경제학의 그런 과학적 기법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하죠. 과학적이다 이거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제 통계학을 좀 상식적으로 좀 알면 세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하든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다 통계학적인 추세가 내 머릿속에 분석이 되고 내가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그 뭐 무슨 허접한 무슨 진보의 무슨 경제학에서 보면은 진짜 가짜나.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없어 그 저자가. 최소한 그런 게 공개가 돼야 이 사람의 어떤 학문적 실력, 어떤 이런 게 필터링이 되잖아요. 스크린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나왔는지도 몰라.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희한한 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안 밝혀. 그러면 간첩인지 뭐 김일성 대학교를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 희한해.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 나오지를 마. 그냥 껄떡거리지를 말고 나는 학력은 별거 없는데 나는 실력에 자신 있다 하면은 그냥 떳떳이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로 실력이 있는, 그리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신, 그래서 사법고시도 뭐 뽑고 판사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 문턱을 갔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부산 상고밖에 못 나왔지?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인, 내가 보기에는 천재야. 그분도 목포 상고밖에 못 나왔잖아. 예. 그 당시에 이 이승만 정권이라든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정치했던 사람들은 그 이승만 정권 뭐 그 옛날에도 그 대한민국이 일제 때 해방되고 6.25 전쟁 터지고 그런 판국에도 미국 유학 갔다 오고 했던 분들이 정치를 한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뭐 상고 나왔으면 엄청난 엘리트야, 그 당시에는. 물론 그런 말도 맞지만 상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뭐 상고 출신, 노무현 대통령 상고 출신인데 그분들이 내가 상고 출신 쪽팔려 내 학력을 숨기고 그렇게 안 살았다 해. 당당하게. 왜? 본인의 실력이 너무나도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 그냥 웃겨.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안 밝히면 그거 돼요, 그게? 예. 또 그런 거를 또 뭐 책이랍시고 또 막 사서 읽어요. 진짜 미쳐. 그 읽어보면 과학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뇌피셜이야. 지멋대로. 그거 따라서 그 하면 뭐 주식을 하든 뭐라, 요즘엔 주식 투자라 이제 이재명이한테 잘 보이려고 뭐 진보 쪽 경작인가 나발인가 그거 하다가 쪽박 찹니다. 예, 뭐 알아서 하시고. 제가 이제 참고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통계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갤럽은 좀 좌편향적인, 그러나 추세적으로 일관되게 그래도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 예, 리얼미터는 좀 우편향적인, 역시 추세적인, 그러나 좀 신뢰할 만. 그런데 리얼미터는 본래 좌파예요. 좌파 성향이 강한 결과를 많이 여태까지 내왔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런 좌파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파적인 결과가 많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예. 그 대표 뭐 김무식인가 하는 그 사람도 좀 좌파 성향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게 리얼미터는 친정권, 정권의 친화적인 그런 또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습니다. 네. 그 현재 이재명 정권이잖아. 또 좌파 성향이고. 그러면 좌파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거꾸로 국민의힘이 거의 따라 붙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주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어떤 국민의 의사는 그 중간점에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걸 분석하는 게 메타 분석이라는 겁니다. 메타 분석. 이게 굉장히 정답이지, 정답. 작년 6월 3일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그 전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스픽스나 이런 데 나가서 격차가 얼마 격차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하는 걸 거의 100% 정확하게 맞췄어. 예. 그리고 이준석이는 절대로 두 자리 10%를 넘을 수가 없다. 지금 떨어져서 6, 7%로 끝날 것이다. 그것도 거의 정확하게 맞췄고, 이거를 합산하면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합산하면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진다. 이재명은 1% 정도 이내로 거의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맞췄다기보다는 그런 메타 분석이라는 통계학적 방법론이 딱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론을 알면은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쉽다 이거지. 제가 윤석열이가 당선됐을 때 윤석열이가 1% 이내로 이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맞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러 유튜브에서 제 초청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맞추냐. 그때 이준석이조차도 10% 차이로 윤석열이가 이긴다 그랬어.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모든 언론사들이 윤석열이가 최소 5% 이상 이긴다고 예측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선거가 하루만 더 늦어졌다면 윤석열이는 졌다. 그러나 그날 3월 9일 날 선거 끝나고 그날 저녁, 그 전전날부터 1% 이내로 이기기는 이길 것이다. 선거 전날, 그리고 선거 당일날. 그러나 하루만, 이틀만 선거가 더 늦춰진다면은 진다. 100%지. 그것도 역시 제 뇌피셜이 아니고, 뇌피셜로 맞췄다면 그거는 이제 신내린 점쟁이지. 용한 점쟁이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통계 과학이 딱 그렇게 예측을 한다 이거야. 그건 뻔한 거야. 과학을 알면은 너무 쉬운데 그걸 모르면은 네가 점쟁이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을 또 설명하면 좀 귀담아 들어.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 꼴찌하는 애들, 과학을 얘기하면 자고, 사고 치고, 지 엄마가 와서 수습하고, 지는 숨고, 딱. 지금 그게 내가 보면은 대한민국의 극좌 거구들이야. 자, 그러면 메타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메타 분석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고등 수학이 적용이 돼야 되지만, 간단하게 하면, 예, 한 100개 정도의 대한민국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한 100개 정도. 예, 그 기관의 한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에, 여론조사 결과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 때는. 지금은 평상시니까 매주마다 발표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 기간은 이제 돈이 되니까 많은 데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에 또는 멀리 잡으면 한 1년 정도에 그 각 기관 한 100군데에 여론조사에 데이터를 전부 다 입력을 해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가중평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균형을 잡아내는 추론하는 또 그 수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베이지안 모델이라는 통계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통해서 이 편향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좌편향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좌편향 바이어스, 우편향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그런 바이어스를 제거를 하는 기법이 이제 베이지안 모델이에요. 뭔지는 몰라도 되고, 예, 저도 다 까먹었어요. 예, 책에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바이어스를 제거한, 그리고 한 100개 정도의 여론조사 기관이면 그 샘플링이 충분하거든요. 네, 한 10개만 해도 신뢰도가 거의 99%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론을 하면 거기에 이제 막판에 벌어지는 아주 충격적인 외생 변수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 옛날 그 노태우가 당선됐을 때 그 바로 며칠 전에 칼기 폭파 사건. 예. 그런 엄청난 게 터지면